어느 시골 마을, 고요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단층집. 지연은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3년째였지만 도시의 바쁜 일상으로 둘은 자주 떨어져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민수가 해외 출장을 떠나며 지연은 홀로 두고 시댁 근처로 내려왔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건 장모인 선옥이었다. 선옥은 50대 후반이었지만 관리가 잘 된 몸매와 곱게 늙은 얼굴은 마치 40대처럼 보였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우리 민수 없어서 심심하지? 선옥은 짙은 미소를 머금으며 사위인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30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고 시원한 이목구비와 단단한 어깨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내려온 준호의 세련됨은 이 시골 마을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준호는 마당에서 일을 하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수건 좀...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선옥은 젖은 준호의 상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흰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드러나는 근육질 몸매. 젊은 남자의 체온과 향기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여기! 수건이야. 수건을 내밀던 선옥의 손끝이 준호의 팔에 스치자 둘 사이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준호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옥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방 안은 후텁지근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조차 괴롭게 느껴졌다. 불쑥 떠오르는 건 젖은 셔츠 사이로 보이던 사위의 단단한 가슴과 팔, 그리고 그의 짙은 숨소리였다. 며칠 뒤 집안의 수도가 고장나자 준호가 직접 고치겠다고 나섰다. 선옥은 주방 옆에 쪼그려 앉아 파이프를 들여다보는 준호를 지켜보다가 무심결에 그의 허리와 엉덩이 라인에 시선이 머물렀다. 아이고, 허리 아프겠다. 괜찮아요.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은 동시에 무언가를 느꼈다. 금기,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 그날 저녁, 선옥은 일부러 준호의 방 앞을 서성거렸다. 마치 무의식처럼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고 손끝은 문고리를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 문이 열렸고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선옥 씨로 있어주세요. 오늘만큼은. 둘 사이의 공간은 순식간에 좁혀졌다. 입술이 맞닿고 숨결이 섞였다. 선옥의 손은 준호의 넓은 등을 더듬었고 준호의 손은 그녀의 허리와 등 그리고 가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그날 밤 금지된 선을 넘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온기를 찾았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선옥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 누워있는 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선옥의 가슴은 마치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무겁게 질렸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로 바닥을 디디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묘한 감각, 창피함, 후회,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뜨거움.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끝은 자꾸만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밤새도록 그의 손길과 숨결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뒤이어 방에서 나온 준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선옥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아니, 선옥 씨. 순간 둘은 동시에 민망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밥은 먹어야지. 먹고 나가봐. 선옥은 애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선옥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준호와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방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선옥의 시선이 은근히 따라붙는 걸 느꼈고 그 또한 그녀를 향한 본능적인 욕망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옥은 장독대 옆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스스로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도와드릴까요? 그래! 그냥 좀만 도와줘. 둘은 아무 말 없이 상추를 따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로의 손끝이 동시에 한 줄기의 상추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선옥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선옥 씨,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다가왔다. 선옥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는 담장이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저는 그날 이후 선옥 씨 생각밖에 안 나요.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선옥은 한순간 저항했지만 이내 몸은 다시금 뜨거운 욕망에 휩싸였다. 그녀의 등 뒤로 팔이 감기고 준호의 입술은 그녀의 목선을 타고 내려갔다. 주변은 노을빛과 시골의 고요함뿐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점점 더 거칠게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처럼 서로를 찾았다. 밤이면 밤마다 몰래 준호의 방을 찾았고 때로는 낮에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욕망을 나눴다. 하지만 행복과 쾌락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따라왔다. 어느 날 민수가 예상보다 빨리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선옥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건 아니야. 그녀는 준호를 불러 앉혔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민수가 돌아와. 더 이상은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낼 수 있겠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선옥이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안 돼. 우리 이젠 정말 안 돼.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수가 돌아온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다. 하지만 선옥의 가슴은 내내 두근거렸다. 그녀는 민수와 준호 사이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정말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걸까? 준호 역시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옥을 향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잠자리에 든 후 선옥이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는데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그림자.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준호야, 제발. 선옥 씨,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그렇게 둘은 다시금 부엌 한뼘 불 꺼진 어둠 속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다. 서로를 아는 채 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일 수도 아니면 다시는 끝낼 수 없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